오늘 할 부분은요, 이제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 그리고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죠. 청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내용이 좀 바뀌다 보니까 한 번씩 헷갈립니다. 이게 영상으로 하는 게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 학생들을 두고 하는 거랑요, 그냥 하는 거랑 좀 많이 틀립니다. 청각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듣는 건데요. 이때 청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청각이란 공기를 통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해서 들어요. 공기를 통해서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혹시나 이제 이어폰 중에서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뼈를 통해서 바로 들어요. 그런 거는 조금 예외고요. 일반적으로는요, 공기를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청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떨리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를 떨리게 하면, 자,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공기가 떨리면요, 이 공기 떨림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리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귀의 구조를 봐야 되고요. 구조. 그리고 각각에 대한 명칭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하고는 조금 틀려. 우리 시각에서는요, 해야 될 것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청각이라든지 촉각, 오늘 하는 부분은요,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다만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 정도만 알면요, 웬만한 부분은 해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청각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명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귓바퀴입니다. 자, 귓바퀴예요. 귓바퀴가 뭐예요? 우리 보통 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귓바퀴입니다. 귓바퀴가 하는 일은요, 소리를 모읍니다. 소리를 모아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귓바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만약에 소리를 모을 필요가 없다면 귀가 없어도 되겠죠. 안쪽에 것만 있어도 상관없더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외이도라고 되어 있죠. 이자가 귀 이자라는 건 알 거예요. 그래서 귀의 바깥쪽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이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쪽이 내이도예요. 안쪽이요. 내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도를 거칩니다. 웨이도를 거치면요, 이제 고막이 나오죠. 너무 많이 잘 듣는 거, 굉장히 얇은 막입니다. 그러면 이 고막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소리의 떨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떨림요. 그래서 고막이 떨려야지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막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찢겼다, 또는 고막이 예를 들면 없다, 어떨까요? 떨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귓속뼈 나오죠? 자, 이 귓속뼈는 뭐냐면요, 공기의 떨림으로 고막까지 왔으면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떨림을 굉장히 크게 해준다라고 보셔도 돼요. 증폭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반고리관 나오네요. 반고리관은 왜 반고리관이냐면요, 고리가요, 절반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고리관은요,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세반고리관이라고도 부릅니다. 3개가 있다고 해서요. 자, 그런데 이 반고리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반고리관이 하는 역할은요, 회전 자극을 인지합니다. 회전 자극을 인지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인지하고요, 회전을 인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반고리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3차원 축으로 내두면 XY 지축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반고리관이요,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축에 맞춰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회전 자극을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전정기관 나오죠, 지금.
자, 전정기관은 뭘까요? 자, 전정기관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전정기관은요. 잠시만요.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요. 자, 그래서 세방고리관은요. 우리가 아까 방고리관은요. 회전 자극을 인지한다면요. 전정기관은요. 중력을 인지합니다. 중력 자극을 인지해요. 그래서 중력 자극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를 인지하는데요. 이유는요. 이 전정관 안에 보면요. 작은 돌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석이요. 이 전정기관 안쪽을 보면요. 이 안쪽을 보면요. 이제 작은 선모 같은 게 있고요. 털 위에 뭐가 있냐면 이석이 놓여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굴러가겠죠. 그러면서 이 선모를 갖다가 자극을 시켜가지고요. 중력을 갖다가 인지하면 왜? 우리가요.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돌이 왼쪽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겠죠. 그걸 인지하는 게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정기관은요. 중력을 인지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방고리관이나 전정기관이 없으면요. 균형을 전혀 못 잡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된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여기 보면 이거부터 볼게요. 달팽이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팽이관은 뭐냐면요. 이 안에 무엇이냐면요. 바로 청각세포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각할 때 뭐 했었죠? 망막에 뭐가 있다고요? 시각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세포를 갖다가 청각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청각세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팽이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에서 청각세포가 소리를 느끼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청각신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대뇌로 가서 역시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림은요. 어디서 가지고 온 그림이냐면요. 역시나 비상교육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밝혀야죠. 맞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귓바퀴 뭐 한다고요? 소리를 모읍니다. 소리를 모은다. 기억하셔야 돼, 하나씩. 자, 웨이도 뭐 한다고요? 소리가 통과하는 길이에요. 하는 길이에요. 자, 고막 나옵니다. 뭐 한다고요? 여기서 떨림을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이 떨림을 갖다가 증폭시켜주는 거 어디라고요? 귓속뼈 증폭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는 경로는 이제 틀려요. 경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제 뭐 나옵니까? 방고리관 나오네요. 방고리관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명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세반고리관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무엇을 느낀다고 했죠? 회전 자극을 느낍니다. 회전 자극을 느껴요. 자, 전정기관 나옵니다. 무엇을 느낀다고요? 중력 자극을 느껴요. 중력 자극. 그래서 우리가요, 몸의 균형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맞춰줍니다. 자, 달팽이관 나오네요. 뭐라고요? 여기에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각세포에서 소리를 느끼고 얘를 어디로 보내줍니까? 감각신경으로 보내고요. 이것을 다시 대뇌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묻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평형감각신경은 뭔가요?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평형을 감각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마다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방고리관이나 전정기관에 있는 이러한 감각들을 갖다가 함께 느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귀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알았다면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볼게요. 자, 그럼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소리가요. 있으면 보통 뭐 한다고요? 공기를 떨리게 해줍니다. 이게 어디로 와요? 우리 이제 첫 번째 귀로 올 때는요. 귓바퀴로 옵니다. 귓바퀴로 와서 어디로 가죠? 외희도를 거쳐요.
외도를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고막으로 가고요. 고막을 거친 것은 증폭을 시켜야죠. 어디서요? 귓속뼈에서요. 증폭을 시키고요. 자, 이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소리를 듣는 역할이 아니에요. 뭐의 역할이라고 했죠? 균형을 잡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잊으면 안 돼요. 균형을 잡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 과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달팽이관으로 가요. 달팽이관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죠? 청각세포가 있고요. 이 청각세포에서 느낀 걸 청각신경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뇌내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순서 정도는요,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하나가 더 묻게 돼요. 기관의 명칭 중에서요. 이 부분입니다. 이쪽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요. 유스타키오관. 아유, 쓰다 보니까 어디까지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얘는요, 압력을 맞춰줍니다. 압력을 맞춰줘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압력을 맞추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터널을 가면 귀가 멍멍해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침을 꿀꺽 삼키든지 코를 막고 숨을 들여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맞아지죠. 왜냐면요. 이 부분을 통해 이 부분이요. 우리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코하고 입하고 이어져. 실제 우리 귀, 눈, 코, 입 다 이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요. 이렇게 압력을 맞춰주는 기관을 우리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묻습니다. 자, 청각에 대해서 했으면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요. 촉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촉각입니다. 촉각은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피부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부 감각. 자, 그러면 우리 피부 감각은요. 크게 몇 가지의 감각을 느끼냐면 촉각은요. 크게 5가지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에도 적혀 있죠. 온점, 냉점, 앞점, 통점, 촉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따뜻한 걸 느낀다, 차가운 걸 느낀다, 압력을 느낀다, 아픈 걸 느낀다, 촉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요. 바로 촉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촉각은요. 이 5개의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래에 보면요. 지금 온점, 앞점, 통점, 촉점, 냉점이 되어 있죠. 자, 이 중에서요. 잘 보세요. 우리 피부는요. 크게 표피와 진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피. 쉽게 얘기할게요. 피부 좀 안쪽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표피, 그러니까 바깥쪽에 존재하는 촉각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통점이 됩니다. 통점. 그래서 통점은 뭐냐면요. 통점이 뭐냐면 아픔을 느끼는 점이에요. 아픔. 아픔을 느끼는 건데요. 아픔을 느끼는 이 통점이 표피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많이 느낍니까? 아픔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통점을 잘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온점, 냉점, 앞점, 통점, 촉점은요. 모두 다 우리 신체기관에서 동일하게 존재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뜨거운 걸 느끼는 건데 뜨거운 거 어떤 피부로는 잘 안 느껴지고 어떤 쪽은 잘 느껴지고요. 자, 우리가 한 대 맞습니다. 어느 쪽은 맞으면 그렇게 안 아픈데요. 또 어떤 쪽을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 얘기는 내가 아프다는 곳은 뭘까요? 통점이 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부위에 따라서요. 무엇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촉각의 분포 정도가 틀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게 있을 수 있고요. 유독 통점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통점이 적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체 부위 중에서 유독 촉각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손가락. 우리 조금만 닿아도 느끼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촉각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입술. 입술에 무언가 닿아도 금방 느낍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이거 수업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 소리 조금 같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끌 수가 없네요. 학교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요, 이제 손가락이나 입술에 유독 무엇이 촉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촉각을 갖다가 느끼는 피부 전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전달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 과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촉각을요, 어디서 느낍니까? 감각점을 통해서 느껴요. 이때 감각점이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있었죠? 온점, 앞점, 통점, 촉점, 냉점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아래쪽에 보세요. 그림 보니까 감각신경 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감각신경으로 갑니다. 이후에 어디로 가요? 우리의 뇌로 가서 역시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부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만 알아볼까요? 우리 냉점하고요, 온점은요, 냉점은 이제 차가운 걸 느끼는 거, 온점은 따뜻한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냉점과 온점은요,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요, 변화를 느껴요. 뭐요? 온도 변화를요. 그래서 냉점은요, 온도 변화가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걸 냉점이라고 하고요. 온도 변화가 올라가는 걸 느끼는 걸 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요, 오늘 청각하고 촉각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제 남은 게 2개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후각과 미각이 남았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